오늘 만난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김사몽 선생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이번에 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하는 거에 대한 말도 이제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승만 평전도 쓰셨잖아요. 요즘 부쩍 그 정부 여당이 이승만을 추앙하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프랑스 혁명 뒤에 변할수록 옛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변할수록 옛 모습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프랑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나폴레옹 쿠데타가 있었고 그렇죠. 왕명이 복귀됐고 또 한때 공화정이 이루었다가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훈계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반동기를 겪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프랑스에 변할수록 옛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제 1년 반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옛날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열차 윤석열 정권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 같아요. 단순한 회귀가 아니고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궤도를 이건 더 완전히 그 궤도를 이탈해서 예를 들면은 정치인은 사라지고 통치만 된 거죠. 정량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의회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 대신에 통치. 법치라고 하면서 내세우기는 법치라고 하면서 마치 망치로 휘둘르듯이 야당, 노동자, 시민단체 이런 그 세력을 적으로 망치로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는 현대 국가의 정치는 협치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과 민주주의가 사실은 협치죠. 근데 협치 대신에 매사에 대치를 한 겁니다. 야당과 극한 대치, 진보 언론과의 극한 대치, 노동자들과 극한 대치, 북한하고의 무한 대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치, 외교. 이 외치는 이건 한마디로 거의 국치 수준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그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그 사건이 있었죠. 도청을 했는데 이것은 악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죠. 그것도.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방 80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 일본에게는 피해 국가로서의 당당하게 배상을 요구를 하고 사죄할 것을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될 만큼 우리가 입지가 바뀌어 버리고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홍해 바다는 바로 인류의 공동 자산인데 이걸 핵 오염수를 뿌려가지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까지도 망쳐놓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비판을 못하고 오히려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외치가 아니라 국치 수준에 이르렀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기념관 이렇게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추앙할 만한 좀 인물입니까? 이승만 그 평전을 직접 집필도 하셨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세대는 이승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승만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승만이 이제 청년기 때는 개화파 인권운동도 하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부터는 본래의 그 청년 이승만 모습을 달리했어요. 예컨대 19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환 예, 예. 의사 장인환 예, 예. 두 의사가 이제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국록을 받으면서 일본을 홍보해주는 외교관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예. 살해를 했지요. 예, 예. 그런데 그때 그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코스를 받고 있었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많아야 한 70명, 80명 정도밖에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는 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 하버드에서 동부 하버드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복 비행기표를 사서 줬는데 막상 법정에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살인마를 변호할 수가 없다. 아, 변호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통역을 해달라는 건데 예, 예. 그리고는 돌아가 버린 겁니다. 아, 저는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우리 그 스티븐슨의 죄악상 발언 내용, 우리 장인환 의사, 전명환 의사의 그런 그 후의 행적, 고통 이런 걸 지켜보면서 야 이승만이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때부터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건너뛰어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위임 통치를 하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일본 대신 미국이 통치하도록 하자. 통치하도록 위임을 하자. 예, 예.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하나같이 3.1 혁명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절대 독립, 예, 예. 어떤 형태의 위임 통치 따위는 부정하고 절대 독립을 주장했던 그런 시절에 위임 통치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용만 선생이라든가 신채호 선생, 특히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은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하고 의정원 회의를 뛰쳐나갔던 사례가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승만은 어쨌든 간에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임이 됐으면 국무총리였지 그때는. 탄핵당했잖아요. 1년 반이 지나도록까지 상하이를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창호 선생이 이제 내무총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그리고는 1년 반 만에 와가지고도 별로 그렇게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때는 이제 그 보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1920년에 있었던 그런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쪽 그 동북아 쪽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하루빨리 임시정부가 무장투쟁에 나서기를 바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도 내세웠던 게 외교를 통한. 그런데 그 얼마나 허망한 얘기냐 그러면은 외교라면은 그때 당시 일본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한패였어요. 그렇죠. 같은 패거리인데 외교를 통해서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시 의정원에서 탄핵을 했는데 6가지 탄핵 사형 중에서 휴미 우리 교포들이 걷어준 독립성금을 사복을 채웠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결국은 독립을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내에서 탄핵을 받아가지고 불명예에서 이렇게 쫓겨났지요. 쫓겨나서는 미국에 가서는 또 임시정부를 사정없이 매도를 한 겁니다. 임시정부가 한결같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이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을 해달라.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이승만은 외교 규미 미주에 있는 외교 총책임자였는데 오히려 그런 역할보다는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성이 외무성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를 조선인들은 분란이 심해서 임시정부가 조선 전체 인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요인을 제공했던 게 이승만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할 때도 미국 대령 군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그 미국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지요. 그 후에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게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체시켜버린 거. 이것은 참 천추의 한입니다. 지금도 그런 후손들, 그런 언론, 그런 법조인, 그런 재벌 기업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대물림되고 있잖아요. 대물림되고 있고 세습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승만이 예. 제대로 반민특위를 예, 예. 보호를 하고 해체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예, 역사가 예. 오늘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렇겠죠. 주류도 바뀌었고 예. 대한민국의 주류도.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예. 그 백범 김구 선생 암살하는데 예. 그 이승만의 핵심 측근들 예. 예. 소위 88구락부라고 하는 자들이 예. 중심이었습니다. 아, 예. 거기에 이승만의 입김이 작용했지 않았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승만이 6.25 전쟁을 만나서 당해서 3일 만에 서울을 떠나 피난할 때 예. 육군 형무소에 있어서 난두이 백범 김구 선생을 예. 암살한 난두이를 빼냈어요. 아, 이승만이 빼냈. 이승만이 네. 엄명을 했겠지요. 네. 왜 하필이면은 피난 가면서 그 많은 정치범, 사상범 중에서 안두인만 풀어줬겠어요. 그리고 안두인은 그 후에 강원도에서 유명한 실업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4.4.5의 개헌이라든가 그때 그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된 백성 우리 국민도 많았지만 예, 예. 우리나라 군과 경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한 게 한 100만 명 수준에 달했죠. 예. 그런 그 정치적인 책임 예, 예. 그리고 부산 피난 시절에 그런 그 반민주적인 행태, 개헌 그리고 죽산 조봉암을 예, 예. 그분도 이제 초기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예, 예. 경력이 있는 분인데 예, 예. 그런 분에 의해서 농지개혁을 이루었고 그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북한 인민군이 왔을 때 북쪽 편을 안 든 겁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북한 인민군대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면은 농촌에서는 하나같이 인민군 만세를 부를 거다. 예, 예. 그렇게 오판을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미 우리는 농민들은 그 농지 개혁을 통해서 일정한 농토를 소유를 하게 됐기 때문에 예, 예. 인민군 편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을 조봉암 선생이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라이벌로 해가지고 조봉암을 사법살이를 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좀 건너뛰어서 3.15 부정선거 그때 이미 80이 넘은 나이인데 3.15 부정선거를 하고 마산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그때 당시 검찰이 그 학생들 호주머니에다가 인민군 만세, 김일성 만세 이런 쪽지를 해서 집어넣고 결국은 김기현이라든가 그런 열사들을 많이 총살 죽였지요. 예. 그리고 바다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예.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하야했죠. 하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치열한 그런 맺고 끊는 모습이 좀 더 치열했다 그러면 예, 예. 이승만을 법정에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을 260억을 들여가지고 기념관을 짓겠다. 정신이 제대로 백힌 사람이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지금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민주주의 4.19 혁명과 3.1운동. 3.1운동과 4.19 혁명의 예.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있죠. 그런데 그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이라고도 예. 했지요. 예, 예. 근데 불의의 대명사는 바로 이승만이거든요. 그렇죠. 불의에 한거한 4.19니까. 그렇죠. 헌법. 그런 헌법 정신의 전문에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들을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걸핏하면 헌법 정신을 많이 예. 들먹거리던데 예, 예. 과연 헌법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했는지 그 왜 이승만을 이렇게 추앙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색이 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예. 보수가 아니라 저는 그런 집단을 수구. 수구라고 평가합니다만은 그 수구 보수 정권 사람들은 예, 예. 이제 우리나라의 정통성, 법률적, 헌법적 이런 정통성, 역사적인 정통성을 백범 김구 예, 예. 선생으로 추앙도 하기도 하고 예, 예. 또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지요. 백범보다는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도 했고 해방 후에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고 또 그들이 이제 가장 내세운 게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예, 예. 공산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구해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렇게 여기면서 상대적으로 그 하위 취급을 받은 백범을 오히려 역사에서 빼버리고 또 축소하고
그 대안으로 이승만을 추앙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지금 이러한 그 지금 현 정부의 역사 인식 그거를 좀 따라 올라가면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그 매도했던 그 세력들과 다 맞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뉴라이트 계열. 예. 저는 참 놀라운 게 예. 지난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 서북청년단 깃발 들고 그러니까요.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원마부대라는 예. 세력들, 예. 또 요즘 그 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 정경련이 또 이름만 바꿨죠. 바꾸고 있는 예.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런 독립지사들을 예. 폄훼하고 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 예.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그 수순에 따라서 누군가가 정교하게 그린 예. 수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은 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유. 이 설익은 구호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사라든가 큰 행사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내세우니까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런 아랫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는 딱 2번 나오고 민주주의가 9번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할 때 내세웠던 가치지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검토된, 연구된 학설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죠, 그냥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승만은 그때 그 어용 지식인 건의에 따라서 일민민주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최근에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주권민주주의를 내세우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그 본질이 선거제, 복수정당제, 권력 분립주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에 그런 그 형용사나 관사나 부사가 붙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상한 거거든요. 그렇게 북한 체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싫어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자유, 평등, 복지, 가계. 그래서 자유라는 용어 자체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을 때의 그런 절대가치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자유를 그 홀로 놔두면은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민주, 평등, 가계, 공화 이런 가치가 더불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장경제, 자유경제 체제, 시인자유주의, 지금도 그 많이 그렇게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풀어보면은 동물원에 울타리를 풀고 사자와 토끼를 같이 너네들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경쟁을 해라. 그게 상식적으로나 사자만 자유로운 거죠. 다른 나 약한 동물들은 다 그렇죠. 공포에 떨어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 윤석열식 그 자유주의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들한테는 무한 자유를 주고, 주고, 기득권층한테는 무한 자유를 주고, 검찰에게는 무한 자유를 주고, 국민들, 노동자들, 서민들, 시민단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핍박하는 망치가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대통령 국가의 최고 통치권, 국가의 최고 행정수반이고 상징인 대통령의 용어 사용, 어휘 선택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너무 남발하고 있다. 앞뒤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역사성도 해야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파시즘의 징조가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평전에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그 인물이 거쳐왔던 시대상이 그대로 이제 녹아있는 뭐 이런 건데요. 인물과 함께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를 깊게 고찰을 해오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시대와 좀 중첩되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은 또 어떤 시대의 인물과 중첩된다고 보시나요? 이승만의 독선, 예. 그 독립운동가였던 심산 김창숙 선생이 이승만 정권기에 이승만을 평하기를 예. 독부 이승만이라고 썼어요. 아, 예. 독재보다는 더 독선적이고 예. 고집불통이고 예. 외골 쓰고 예. 그런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의 독부 예. 박정희의 과잉 이데올로기, 예. 박정희는 예. 자신의 과거 행적을 예. 묻어버리고 예. 가장 반공주의적인, 예. 그리고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 예. 이런 분들을 사법살인하고 예. 민주인사들을 감옥에 넣고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을 암살하고 그런 그 혹독한 탄압을 자행했죠. 그리고 전두환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적으로 공화국 대통령인지 전제국가의 왕인지 구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막무가내의 그런 통치 행위를 일삼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명색이 민간정부 수반이었으면서도 이승만, 박정희의 행적을 많은 분야에서 네. 따라 배우고 행하고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예. 그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예. 지금 국가를 장악한 거. 국가를 장악하고 그때 그 파시즘의 예. 잔영을 이어받은 그 모습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들의 잘못된 행적 중에서만 예. 모자이크한 것 같은 모습, 음. 대단히 안타깝고,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혁, 정의, 양식 이런 구호에 따라서 지지를 해줬는데 초기에 그런 구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설립은 개념과 반대 세력, 비판 세력을 정치적인 카르텔로 묶어서 비판하는 거. 심지어는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야당 대표는 1년 반이 돼도 한 번도 안 만나면서 일본 수상은 6차례를 만나는 그런 그 타행성, 예.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유신 투쟁, 광주 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피땀 흘려가면서 쟁취한 공화주의를 다시 왕조 체제의 군주나 무신정권 시대의 도방정치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그 본인들도 문제지만 떠받들고 있는 언론인 출신들, 법과 상식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검사 출신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독재자들의 말로를, 부패 분자들의 말로를 지켜보고 배웠어야 될 언론인들, 이런 그 모습들이 종합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닌가.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사몽 선생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역사적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사몽 선생님은 오마이TV,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함께 후원을 해주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입니다. 더불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김사몽 선생님의 결의의 노래 아리라, 이 따끈따끈한 책도 꼭 좀 일독을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다시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릴까요, 같이?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